안녕하세요.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진행을 맡은 황인찬입니다. 지난 23일 전주 MBC는 58주년 창사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60여 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보내주신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를 대변하고 올바른 소식을 전하는 당신의 TV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주 MBC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시간. 첫 번째로 만나볼 코너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 및 대변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달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4월 시청자위원회는 전주 MBC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했을지 그 현장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전북이 참 좋다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젊은 취향에 맞추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게 많이 느껴진 게 이번 부한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손강국 배우를 섭외하신 것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이 프로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 부안 출신 배우라는 것도 알았고, 우리가 보통 지역을 소개할 때 이렇게 먹는 거라든가 어떤 체험에만 이렇게 집중될 수 있는데, 보는 것, 요트, 체험하는 것, 갯벌, 먹는 것, 풀치, 인물, 송강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종합 세트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그 송강국 배우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친형이 어떻게 좀 요즘 잘 지내? 그러니까 학부모가 되니까 좀 틀리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학부형 되니까 좀 틀리더라고. 틀린 애와 다른 애를 잘못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막에는 학부모가 되니까 좀 다른 애라고 써줬어야 되는데 그대로 학부모가 되니까 좀 틀린 애라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돛을 올리고 대회를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 어린 학생들도 보이는데요. 돛을 만지는 솜씨가 다부집니다. 친구 잠깐만. 아니 이거 대회 나갈 때라서 지금 만지면 안 돼. 저도 이 대회 참관 선수예요. 어린 학생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 아니고 그냥 학생들이라고만 불렀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반말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성인에게 이제 존대하면서 물어보는데 학생에게는 반말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왜 이게, 근데 그 뒤에 갯벌 체험할 때는 그 아동에게 질문을 할 때 존댓말을 사용을 하세요. 같은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보여줬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 이야기가 그려지는 것이 저도 너무 감동적으로, 그리고 사람의 좀 냄새가 나는 방송으로 봤는데 약간 아쉬웠던 것은 진행자분들이 이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는데요. 톤이 너무 맑고 즐거우셔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조금만 톤을 낮추고 이렇게 멘트나 그 자막이 뭐 종엄한 이별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반면에 진행자들이 너무 맑고 즐거워 보이셔가지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만 조금 거기선 톤을 좀 낮춰도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광법이라고 하는데 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대광법이 통과가 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전주권의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전북 시민들의 이 교통에도 도움이 되고, 그 앞에 이렇게 어떤 그 이슈들이 있을 때 그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축약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이런 의견이 있고 이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좀 좋기도 한데, 또 가끔은 그 축약이 너무 되다 보니까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가끔씩은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조금 아쉽다 이럴 때는, 왜냐하면 그게 다 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전달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축약해서 알려줘서 좋기는 한데 또 어쩔 때는 당사자 입장이 조금씩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가끔은 들 때도 있고요. 어려워요. 이렇게 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다 보면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일반적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하는데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화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분이 뭔가를 막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앞에를 쭉 연속해서 보지 않고 딱 봤던 사람은 뭘 설명하지? 그러니까 잘 안 보일 때가 있고 그다음에 설명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잠깐 타이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근데 두 번째를 비추거나 연속해서 비출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가 안 나타나요. 그다음에 뒤에 그냥 멋진 그래픽 화면만으로 채워지는데 가끔 뭐 영상도 나오고 가끔 설명도 나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주된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인 디스플레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그 방송을 볼 때마다 느꼈던 거고요. 어떻게 하면 도중에 들어와서 봤더라도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속 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화면의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꾸밀까는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이 잘 나올 것 같네. 알이 찼네. 오늘은 긴급 번개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그래서 엄청 고생하셨어요. 깨마녀는 깨소금이네. 오지랖 마녀, 뭐 허브 마녀 다 이렇게 만났는데 어쩜 그렇게 주인공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재밌게 하고 오히려 그 프로를 이끌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가운데 이제 이청원 아나운서 계시고 옆에 패널이 한 분, 옆에 이렇게 두 분 이렇게 계시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질문을 거의 그 이청원 아나운서님 한 98% 하시는 것 같아요.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요즘 자막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타사도 굉장히 그 자막이 많이 지금 그 흥미라던가 어떤 관심도라던가 뭐 어떤 그 도움을 주는데 굉장히 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동 중에는 우리가 말소리는 안 들려도 거의 자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추 해석을 하고 이렇게 알아듣고 하는데 자막도 어떤 예술성과 느낌과 감성이 다 지금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막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주최하는 한국 스카우트 연맹 홈페이지입니다. 목표 인원의 30%도 달성하지 못한 처참한 실적 탓에 2달 만에 최종 모집을 거듭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10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 새로운 새만금의 시금석이 될 거라던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퍼주기 대회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잼버리 문제에 관련 보도 잘 보고 있습니다. 3월 21일 그리고 23일 이렇게 두 차례 방송 보게 되었고요. 6차 추가 모집 그 관련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잼버리 대회가 꽤 예전부터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원의 육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를 비롯해서 좀 구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잘 짚어주셨다고 봤습니다. 특히 굉장히 많은 돈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6차까지 추가 모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공영방송 안에서 사실 제기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와 함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테마스터즈 대회 관련해서도 좀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거의 퍼주기식 대회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올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상반기는 아테마스터즈 대회로 되게 체육 행사 차원에서는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세계 잼버리 이렇게 되고 있는데 두 대회 모두 전라북도의 예산대로 굉장히 쓰고 있는데 과연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여기저기서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테마스터스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종합적으로 좀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문화의 현장과 지역 청년예술가들과 예술가들의 그 문화 현장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그 뉴스 시간대에
예, 있었으면 좋겠다. 문화 쪽의 행사를 어떤 걸 소개하고 있는지를 좀 보니까 지자체가 하고 있는 대형 축제나 문화 행사 위주로 단신으로 소개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하고 싶은 건 우리 지역의 독특한 문화 현장과 예술가들을 집중 조명하고 취재해주는 그 몇 분의 그런 시간과 여력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있습니까? 뭐 어디 가서 공연도 못하고 기회도 못 얻고 하는데 발굴처가 좀 돼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뉴스라는 그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눈에 힘주고 봐야 되는 그 프로그램에서 눈을 좀 이렇게 한번 풀어주는 그런 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트렌드이기도 한 것 같은데 고민 좀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시청자 위원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더 나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 달 동안 방송한 프로그램 중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뽑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유경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짚어볼 프로그램으로 어떤 프로그램 선정하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 함께 이야기해볼 프로그램은 마녀들의 포레스트입니다. 마녀들의 포레스트는 작년 3월 말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지난달에 1년이 된 프로그램인데요. 지역에서 자연과 사람을 이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이 용기와 내일, 건강에 관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귀농귀촌 리얼리티 토크쇼로서 전주 MBC의 야심찬 기획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녀들의 포레스트는 전라북도 지역에 자리 잡고 삶을 꾸려나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지역에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는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리얼리티 토크쇼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이 가진 형식적인 특징을 출연자, 진행자, 그리고 패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귀농, 귀촌, 지역, 청년이라는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특징도 함께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들의 포레스트에서는요, 귀농, 귀촌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이 소개되잖아요. 지역이 지닌 가치와 지역의 다양성을 소개하고 청년과 로컬을 이어준다는 측면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청년과 지역을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성을 발견하고 지역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네. 19화에 소리마녀가 운영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역에서 성장하는 미래의 청년들에게 지역의 변화와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청년과 로컬, 미래를 연결해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의 생활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서 가감 없이 보여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귀촌의 삶은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피곤하고 어려운 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귀농, 귀촌의 장점이나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가치를 너무 직접적으로 보여주려고 만 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이 자칫 계몽적인 성격을 갖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을 계몽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비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마녀분 외에도 지난 4월 13일 방송분에는 허브마녀와 깨마녀가 출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각각 출연자마다 별명이 붙어있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연자마다 캐릭터성을 부여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별명을 붙이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지향점이나 기획 의도, 프로그램의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화에 등장한 동화마녀라든지 26화에 등장하는 이 홈포차를 운영하는 한량마녀가 있거든요. 예, 직업보다는 이 출연자의 개성이 잘 반영된 별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와 시골에서의 삶의 그런 느낄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이 다르다는 거에 좀 초점을 두고 특별함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집을 다시 보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돌아오니까 그 전과 그 후에 제 시선이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렇구나. 같은 공간이었지만 네. 완전히 시선이 달라져요. 네, 그냥 그렇구나. 나의 그냥 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우리의 스토리가 처음에는 귀농귀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직업과 로컬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어서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출연자들의 개개인의 정체성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별칭이 만들어지면 더 좋겠습니다. 별명이 개인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녀들의 포레스트는 마녀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서요. 영상을 함께 보고 인터뷰도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이제 마녀들의 포레스트를 리얼리티 토크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토크쇼는 기본적으로 출연진과 진행자가 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듯이 진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급증한 프로그램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그리고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재미, 즐거움을 제공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한 프로그램 안에서 동시에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런 특징 때문에 인포테인먼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두 장르가 섞여 있다고 해서 혼종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식 정보도 제공하고 재미 즐거움도 동시에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출연자들과 재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컨텐츠의 앙상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녀들의 포레스트가 기존 토크쇼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마녀들의 포레스트는 인포테인먼트 장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이런 프로그램들은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출연진, 초대 손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끌어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 진행자는 그래서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프로그램이 이제 지향하는 주제를 위해서 출연자들의 대화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존의 많은 토크쇼에서는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대등하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누지는 않는 것이죠. 네. 더욱이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자극적인 소재를 끌어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때로는 출연자들을 좀 짓궂게 대하면서 대립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마녀들의 포레스트는 이런 즐거움을 주기 위한 지나치거나 과도한 전략이 없고 출연자들에게 원하는 이야기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나름 치밀하게 구성한 대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재미 요소는 좀 반감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공격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토크쇼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좀 민망한 장면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와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항상 지적되는 것인데요. 이 정보의 정확성이나 심층성이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그 정보의 정확성과 심층성을 보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해당 주제에 관한 전문가들을 패널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13일에 방송됐던 허브마녀와 깨마녀 편에서는 이 허브의 종류와 효능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신뢰성 있는 설명이 추가된다면 그 정보의 깊이와 정확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분위기라는 장점은 살리고 정보의 심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마녀들의 포레스트, 기존 토크쇼와 내용 측면에서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마녀들의 포레스트는 지역의 여성을 전면에 등장시킨다는 것인데요. 네.
이 여성이 등장한 토크쇼 형식은 사실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프로그램은 이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기존 여성 출연자들의 토크쇼와는 분명히 이 차별화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특히 제가 볼 때 이 프로그램은 심각한 갈등 구조나 논쟁 이슈가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크쇼에서 자극적인 소재나 화제를 유도하는 그런 이 전략이나 장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소 좀 밋밋해 보이거나 심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갈등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갈등을 드러낼 만한 소재를 애초에 건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이제 되게 공적인 주제를 아주 사적인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귀농귀촌은 출연자나 출연자들의 개인적인 아픔, 사연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인을 치유하는 생활, 귀농, 귀촌의 삶으로 끝나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데요.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녀들의 포레스트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인과 공동체에 관한 주제를 연결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마녀들의 포레스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이제 1년이 좀 지나서 이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로컬을 위한 아카이브를 만드는데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카이브는 바로 이제 출연자 그 마녀들과 이제 그들의 일상이 될 텐데요. 이들 중에는 정보를 교류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출연자들의 연대, 그러니까 키워드 방식의 진행이라는 두 가지를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이 자기소개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출연자들의 귀촌 활동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자기소개식 진행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진행 방식에도 조금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도 좀 연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출연자들의 일상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면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식의 어떤 영상을 더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특정 주제에 관해서 출연자 이야기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면 이 이야기를 좀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출연자들의 개성이나 특징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이거를 게임형 질문 답변 방식으로 구성을 한다면 재미가 좀 있으면서도 주제에 적합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어쩌다 농부, 그다음에 찐 농부, 그러니까 늘 농부, 어농부가 한데 모여 있는 이제 요즘의 농촌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구성이 그만큼 다양해진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느슨하지만 꾸준히 연결되어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실험하고 시도를 거듭할 때 이런 잠재력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청년과 지역, 미래의 가치를 연결하는 일종의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오래오래 방송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경환 교수님과 마녀들의 포레스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밖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시청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전주 MBC 프로그램,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정다감 전주 도서관 여행편을 시청했습니다.
전주에 20여 년을 살면서 다양한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전주에 다양한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전주를 물어볼 때 비빔밥이나 한옥마을 말고는 소개해줄 게 없었는데 이제 전주에 있는 다양한 도서관들을 소개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시점에서 우리 지역을 바라보는 코너의 취지에 맞춰 게스트 나라와의 차이를 좀 더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인터뷰의 입을 통해 대롱, 풀치 등 생소한 단어를 설명해 주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부안이 안녕하세요. 고향인 유명인을 섭외하고 그들에게 고향이 어떤 의미인지 파고드는 것도 좋았습니다. 요트 대회, 갯벌 체험, 추천 사진 스팟 등 다양한 콘텐츠가 실려 있어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군수님께서 부안의 먹거리에 대해 설명하실 때 설명에 맞는 정확한 사진 및 영상 자료가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전북이 참 좋다를 시청하였는데요. 전주 MBC 58주년을 맞아 진행자분들이 방송 초반에 노래를 개사하고 이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보는 내내 긍정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고 전주 MBC 홍보 효과도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연관지어 전북 지역 곳곳에 축하받을 일이 있는 곳을 찾아가 직접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전북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터뷰할 때 조금 더 깊게 심도 있게 좀 더 사람들의 배경이라든가 그 일을 하게 된 계기 등등 너무 짧아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칭찬과 날카로운 지적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시청자 옆에서 시청자를 대변하는 전주 MBC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달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